이건 마치 식물성 기름을 판매하기 위한 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방에서 매일 쓰는 식용유가 왜 우리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느냐면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 등 5가지 시드오일은 절대 쓰지 마세요. 이 시드오일은 오메가6의 비율이 많아서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고 만성염증을 가져옵니다. 대신 이런 기름을 쓰세요. 기버터, 돼지기름, 소기름,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유 등으로 바꿔주셔서 평소에 요리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동물성 기름은 혈관을 막는 나쁜 기름 아니에요? 이런 과거의 이야기는 최근 연구에서는 다 아니라고 밝혀졌죠. 사실 제가 알려드린 이 기름으로 바꾸고 나서 기버터, 올리브유를 먹고 난 후 살 안 찌고 몸 상태가 최상입니다. 피부에 여드름 같은 염증이 싹 사라졌고 밥 먹고 나면 늘 졸리던 증상이 사라져서 업무 효율이 달라졌어요 라는 후기가 유튜브와 여러 매체들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왜 씨름기앗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기름인 동물성 기름을 왜 많이 먹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산화에 강한 포화지방 대 불안정한 불포화지방산 액체기름. 불포화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먹는 기름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지방산은 이중결합의 유무에 따라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포화지방산은 구조에 이중결합이라는 빈틈이 있습니다. 이 결합이 많을수록 상온에서 액체 형태를 띠게 되는데 문제는 이 빈틈 사이에 산소가 너무나 쉽게 비집고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포화지방인 코코넛 오일은 1, 2년이 지나도 산패되지 않지만 불포화지방은 열을 가하는 순간 산화 반응이 격렬하게 발생하여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을 뿜어내게 됩니다. 반면에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띠며 구조 내에 이중결합이 전혀 없이 탄소가 수소로 가득 찬 형태입니다. 이 빈틈없는 구조 때문에 열이나 산소 같은 외부 공격에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또한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상온에서 버터나 소기름처럼 단단한 고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식물성 기름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하던데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의 낮고 높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식물성 기름을 먹었을 때 염증과 암 발병률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LA 제약군인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6년 동안 동물성 기름을 콩기름, 옥수수유 등으로 대체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는 실제로 1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소름 돋는 결과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식물성 기름을 섭취한 그룹의 암 발생 사망률이 대조군보다 82%나 더 증가했던 것이죠. 심지어 대조군에는 담배를 심하게 피우는 사람이 2배나 많았는데도 식물성 기름이 더 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마치 식물성 기름을 판매하기 위한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본 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식물성 기름에 대한 수명 단축의 실험입니다. 쥐 실험에서도 불포화지방인 면화씨유를 먹은 쥐는 정상 크기의 60%까지 자라지 못했고 털이 빠지고 병든 상태로 겨우 평균 55일을 생존했습니다. 반면 버터를 먹은 쥐는 아주 활발하고 건강하게 102일을 살았습니다. 거의 2배나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았다는 뜻이죠. 당시 보건당국은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잡소리가 콜레스테롤 저하라는 위대한 과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 심각한 문제를 묵인해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만 떨어뜨리면 암에 걸려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걸까요? 식용유의 주성분인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부산대학교 실험에서 종양 세포를 심은 쥐에게 오메가6 사료를 먹였더니 정상 사료를 먹은 쥐보다 종양이 몇 배 이상으로 아주 크게 자랐습니다. 연구진은 오메가6와 염증 반응과 관련된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촉진한다고 설명합니다. 유방암 전이 위험도 있습니다. 과도한 오메가6는 유방암 세포를 증식시키며 발암성 효과를 보인다는 최신 연구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메가6가 불이라면 이를 억제하는 오메가3는 소화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먹는 식용유의 70%가 이 나쁜 불길로 가득 차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오시는 그 맑고 깨끗해 보이는 식용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면 절대 못 드실 거예요. 석유의 출출물 헥산이 사용됩니다. 콩이나 씨앗에서 기름을 자연적으로 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헥산이라는 화학 용매제를 부어 기름을 강제로 녹여냅니다. 헥산이 뭐냐고요? 잉크나 접착제, 페인트를 제조할 때 쓰는 석유 추출물입니다. 반복되는 고온 처리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이 헥산을 다시 분리하기 위해 기름에 엄청난 열을 가하는데 판매되기 전 정제 과정에서만 이미 3, 4회의 고온 처리가 발생합니다. 판매 전부터 이 기름은 산패되어 있는 거죠. 기름은 열을 가할 때마다 산화되어 독성 알데히드와 트랜스 지방을 만들어냅니다. 즉 여러분이 뚜껑을 처음 따는 그 순간 기름은 이미 상당 부분 산화되어
병든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기름으로 음식을 튀기면 WHO의 하루 제한량보다 100배에서 200배나 많은 독성 알데히드가 발생합니다. 연구진은 식용유로 튀긴 음식을 먹는 것이 하루에 담배 25개를 피우는 수준의 독성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뇌를 파괴하는 무서운 범인이 있습니다. 4-HNE, 특히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물질이 바로 4-HNE입니다. 오메가6 식물성 기름이 산화될 때 발생하는 이 물질은 우리 신경계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치매와 루게릭병의 연결점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와 루게릭병 환자들의 뇌 조직과 척수에게 이 4-HNE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검출됩니다. 이것은 뇌 기능에 파괴를 가져오고요. 4-HNE는 DNA와 RNA까지 손상시켜 신경 퇴행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주의 실험 결과 카놀라유 섭취는 기억장애와 학습장애, 심지어 체중 증가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의사가 치매가 싫다면 식용유를 바꿔라 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기름 선택의 가이드라인이자 이제 우리가 어떤 기름을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순위로 버터, 라드, 돼지기름입니다. 우지, 소기름이고요. 코코넛 오일,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이들은 포화지바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아 산화 반응에 매우 안정적이며 요리할 때 독성 물질이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제 2순위로서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식용유보다는 훨씬 낫지만 약 10%의 다중 불포화지방산이 섞여 있어 고체 이름보다는 산화에 취약할 수 있으니 가벼운 조리에 추천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것은 콩기름, 옥수수유, 면실유,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이들은 오메가6 함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 몸 안에서 암을 키우고 염증을 폭발시키는 나쁜 기름들입니다.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세에서 벗어나 몸을 가볍게 만드는 비결은 이 진짜 지방에 있습니다. 당홍 처리가 거의 없는 진짜 음식으로 기름을 바꿔보세요. 3일만 해보셔도 여드름이 들어가고 졸음이 사라지는 기적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